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영어 강사 레나쌤입니다. 오늘은 7과 문법인 if 가정법 과거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가정한다라고 하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반대로 상상하는 것을 말해요. 가정법의 종류로는 if 가정법 외에도 I wish나 as if 등 여러 가지의 가정법이 있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정이나 상상을 할 때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뭐라면 좋겠다 또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등 다양한 표현으로 가정을 하는 것처럼 영어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if나 I wish 또는 as if 등 다양한 표현으로 가정할 수 있어요. 이 여러 다양한 가정법 표현들 중 우리가 배울 것은 if라는 가정법인데 if라는 가정법 안에서도 또다시 크게 4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요. if 가정법 과거, if 가정법 과거 완료, if 혼합 가정법, if 가정법 미래. 이 4개 중 이번 7과에서 배울 것은 if 가정법 과거라는 친구예요. 일단 이 if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적인 이름은 둘째치고 이 가정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쓰이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앞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언제 쓴다라고 했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거나 아예 없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써요. 그중 if 가정법 과거라는 친구는 다름 아닌 현재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또는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인 것에 대해서 상상할 때 써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라고 얘기하면 뭔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래 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부자면 그 집을 살 텐데,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면 나는 시험을 내지 않을 텐데. 이 두 문장 모두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고 있어요. 현재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만약에 현재 내가 부자라면 그 집을 살 텐데, 현재 내가 선생님이 아니지만 만약 현재 내가 선생님이면 나는 시험을 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을 바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것 외에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때 또한 가정법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문장은 단순히 어떤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일 수가 없죠. 이렇게 현재 실현될 수 없는 일을 상상하거나 가정할 때 또한 가정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if 가정법 과거를 영어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형태를 한번 볼게요. if 주어 과거 동사 또는 were,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다시 한번 if 주어 과거 동사 또는 were,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여기에서 과거 조동사라고 하면 would, could, might를 말해요. would, could, might 대신에 will, can, may를 쓰면 안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if가 포함된 부분을 부사절 또는 말하기 쉽게 if절이라고 부르고 if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이 문장의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주절이라고 부르는데 if절과 주절의 위치는 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if 주어 과거 동사 또는 were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if가 포함된 문장의 과거 동사 또는 were, 그리고 if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의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을 써야 해요. 이 둘을 반대로 if절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쓰고 주절에 과거 동사 또는 were를 쓰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근데 가정법 과거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고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는 일에 대해서 상상할 때 쓰는 거죠. 해석 또한 만약 뭐뭐였다면이 아니라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현재의 어떤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건데 왜 현재 동사를 쓰지 않고 과거 동사와 과거 조동사를 쓰는지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할 때는 현재면 현재 동사, 과거면 과거 동사 이렇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시점의 시제를 그대로 써주는 게 맞지만 만약 가정법에서 또한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다라고 해서 현재 동사를 쓰고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다라고 해서 과거 동사를 써버리면 이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건지, 즉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야, 가정하는 거야 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지만 현재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 동사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동사 또한 will이나 can과 같은 조동사가 아닌 would와 could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일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확실하게 내일 집에 머무를 거야 라고 말할 때는 I would stay home tomorrow를 쓰지 않고 I will stay home tomorrow 이렇게 will이라는 조동사를 써요. 집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확실하기 때문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가정법에서는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거고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will, can과 같이 비교적 확실함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아니라 would, could와 같이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써서 일어날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가정법에서 비동사를 쓸 때는 주어가 I, you, we, they, he, she, it 또는 복수명사, 단수명사 모두 다 관계없이 were이라는 비동사를 써주면 돼요. 과거 동사를 쓰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거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야 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예요. 물론 현대 영어에 들어와서는 were 대신에 was 또한 허용되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were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사를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if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이지만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쓴다. 해석할 때는 현재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만약 뭐뭐였다면 아니고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if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if 주어 과거 동사 또는 were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게 끝이에요.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 쓰는 것과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쓰는 것만 잘 기억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같이 if 가정법 과거 예문을 몇 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은 가정법 배울 때 빠질 수 없는 문장이에요. 만약 내가 새라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절대 새가 될 수 없죠. 즉 이 문장은 현재 사실을 반대로라기보다는 현재 결코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문장이에요. 명작을 한번 해볼 건데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제와 형태예요. if 주어 과거 동사 또는 were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니까 명작을 하면 만약 내가 새라면 if I were a bird 그리고 날아갈 수 있을 텐데이니까 뭐뭐 할 수 있다의 의미를 가진 could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I could fly to you. if가 포함된 문장에는 비동사니까 were 잘 써줬고 if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에는 could 동사 원형 잘 써줬어요. 과거 동사를 썼다라고 해서 만약 내가 새였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새라면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석하는 점 또한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장, 만약 제이크가 그의 여동생을 도와준다면 그녀는 일을 일찍 끝낼 텐데 이 문장은 현재 어떤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 것인데 가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어떤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그걸 반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이크는 현재 분명하게 그의 여동생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동생은 일을 일찍 끝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반대로 만약에 현재 제이크가 여동생을 도와준다면 여동생은 일을 일찍 끝낼 텐데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영작을 하면 if가 포함된 문장에는 과거 동사를 써줘야 하니까 if Jake helped his sister 그리고 끝낼 텐데이니까 would라는 조동사를 써서 She would finish her work early. 시제를 보면 과거 동사 helped,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would finish 둘 다 잘 쓰였네요. 마지막으로 만약 네가 복권에 당첨되면 너는 무엇을 할 거니? 이 문장은 현재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상황을 반대로 가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복권에 당첨되는 것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 대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가정을 하는 상황이죠. 의문문이라고 해서 괜히 당황해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배운 그대로를 적용하면 돼요. if 문장에는 과거 동사,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근데 의문문의 경우에는 우리말 어순과 반대로 너는 무엇을 할 거니 이 부분이 먼저 나오고 만약 뭐뭐라면 이 부분을 뒤에 쓰면 돼요. 그럼 앞부분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쓰고 if가 포함된 뒷부분에 과거 동사를 써주면 되겠네요. 일단 너는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What would you do? 만약 네가 복권에 당첨되면 과거 동사를 써서 If you won the lottery. if가 포함된 부분에 과거 동사 won 그리고 if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would 동사 원형 잘 쓰였네요.
이때 would 대신에 will을 쓰면 안 되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다음으로 가정법을 배울 때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방법 또한 같이 배우게 되는데 가정법은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거였죠. 반면에 직설법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말로 아래의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꿔볼게요. 만약에 케빈이 돈이 많다면 그는 큰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이 문장은 가정을 하는 문장이죠. 그럼 이 문장의 원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원래 사실은 뭐죠? 케빈은 현재 돈이 많지 않다. 그리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집을 살 수 없다. 즉, 이 문장을 사실 있는 그대로로 표현하면 케빈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집을 살 수 없다. 또는 케빈은 돈이 많지 않아서 큰 집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직설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 문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정법 문장의 형태는 if 주어 과거 동사 또는 were,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꿔줄 때 첫 번째 스텝은 if라는 접속사를 뭐뭐 때문에의 의미를 가진 as나 because로 바꿔주기.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가정법에서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사나 과거 조동사를 썼던 이유가 뭐였죠? 사실이 아니라 가정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직설법은 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것이면 원래대로 현재 시제와 현재 조동사를 써줘야 해요. 즉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과거 동사와 조동사 과거가 아니라 현재 동사와 will, can, may 등의 현재 조동사로 바꿔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동사의 모양을 바꿔줘야 하는데 가정법 문장에서 긍정의 동사가 쓰였으면 직설법 문장에서는 부정으로 바꿔주고 부정의 동사가 쓰였으면 긍정으로 바꿔줘야 해요. 이 부분도 너무나도 당연한 게 가정하는 문장과 사실 있는 그대로의 문장의 내용은 반대니까요. 예를 들어 만약 날씨가 맑으면 우리는 해변에 갈 텐데 라는 가정하는 문장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표현하면 날씨가 맑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변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가정법 문장에서는 맑다라는 긍정의 동사가 쓰이면 직설법 문장에서는 맑지 않다라는 부정의 동사를 써줘야 하고 가정법 문장에서 갈 텐데라는 긍정의 동사가 쓰이면 직설법 문장에서는 갈 수 없다라는 부정의 동사를 써줘야 해요. 이런 식으로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if가 포함된 문장 그리고 if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 모두 다 전환해줘야 해요. 정리를 하면 먼저 if라는 접속사를 as 또는 because라는 접속사로 바꿔준다. 뒤에서 예문을 통해서 설명하겠지만 as나 because 외에 so라는 접속사도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가정법 문장의 과거 동사와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현재 동사와 will, can, may 동사 원형으로 바꿔준다. 마지막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준다. 그럼 이제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If he knew the answer, he would tell you. 이 문장은 가정법 문장이네요. 해석을 하면 만약 그가 답을 안다면 너에게 그 답을 말해줄 텐데 이 문장을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우리말로 전환하면 어떻게 쓸까요? 그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너에게 말을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방법을 적용해서 같은 뜻의 문장이 완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if를 as나 because로 바꿔주고 두 번째로 동사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 하니까 knew 대신에 knows 그리고 would 대신에 will 마지막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new는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꾸면 doesn't know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didn't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would는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꾸면 will not 또는 won't As he doesn't know the answer, he won't tell you. 근데 의미적으로 여기 won't라는 조동사보다는 can't가 더 어울려요. won't를 쓰게 되면 그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너에게 그 답을 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답을 몰라서 말하지 않을 거야 보다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 더 적절한 것을 써주면 돼요.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너에게 그 답을 말할 수 없어. 우리가 처음에 우리말로 예측했던 것과 같네요. 부가적으로 앞서 잠시 언급했는데 as나 because라는 접속사 말고
so라는 접속사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so를 쓰게 되면 he doesn't know the answer, so he can't tell you. 그는 그 답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너에게 말할 수 없다. 모르기 때문에 답을 말하지 못하는 거나 몰라서 답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같은 표현이죠.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If my grandparents lived in Busan, I could often meet them. 가정법 문장이네요. 이 문장을 해석하면 우리 조부모님께서 부산에 사신다면 나는 그분들을 자주 뵐 수 있을 텐데. 먼저 if를 as나 because로 바꿔주고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꿔야 하니까 lived가 아니라 live. 근데 긍정은 부정으로 바꿔줘야 하니까 don't live. 그리고 could라는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면 can. 근데 긍정은 부정으로 바꿔줘야 하니까 can't로 바꾸면 As my grandparents don't live in Busan, I can't often meet them. 해석을 하면 우리 조부모님께서 부산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자주 뵐 수 없다. as나 because 대신에 so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My grandparents don't live in Busan, so I can't often meet them. 그럼 이제 반대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전환하는 것 한 문장만 같이 연습해 볼게요. 이제는 반대로 as나 because를 if로 바꾸고 현재 시제 동사를 과거 시제 동사로 바꿔주고 의미적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주면 돼요. Because it is not sunny, we won't go to the beach. 이 문장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직설법 문장이에요. 해석을 하면 날씨가 맑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변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영어로 전환하기 전에 우리말로 먼저 이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꿔보면 만약 날씨가 맑다면 우리는 해변에 갈 텐데. 이제 영어로 전환을 하면 because 대신에 if를 써주고 현재 동사를 과거 동사로 바꿔줘야 하니까 is not 대신에 were not. 근데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were. 그리고 won't라는 현재 조동사를 과거 조동사로 바꿔줘야 하니까 wouldn't. 근데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줘야 하니까 would를 쓰면 If it were sunny, we would go to the beach. 비동사는 어떤 주어인지 인칭에 관계없이 were 쓰는 점 또한 유의해주세요. 다음으로 가정법 if와 단순 조건을 나타내는 if를 비교해 볼게요. 시험 범위에 if 가정법이 있으면 if가 쓰인 문장이 가정을 하는 가정법 문장인지 단순 조건문인지 if의 쓰임이나 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사실 if라는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뿌리는 같기 때문에 해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언제 어떤 상황에 가정법을 쓰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 단순 조건문을 쓰는지 이해하면 돼요. 가정법은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의 어떤 명확한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거나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단순 조건문은 어떤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실현될지 실현되지 않을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가정법은 현재의 어떤 명확한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알면서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단순 조건문은 어떤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즉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거나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사실을 반대로 만약에 비가 오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 반면에 앞으로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비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 만약에 비가 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조건문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내가 현재 비가 오지 않고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만약에 비가 오면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며 나의 아쉬움이나 소망을 말하는 것이 가정법이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 조건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가정법과 조건문이 각각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사실 시험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엄청 간단해요. 둘의 형태를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가정법은 우리 앞서 배웠듯이 if 주어 과거 동사 또는 were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반면에 단순 조건문은 과거 동사가 아닌 현재 동사를 써서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현재 조동사,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여요. 여기에서 현재 조동사라고 하면 will, can, may, must 등이 있어요. 부가적으로 이렇게 단순 조건문에서는 여기 주절 부분은 꼭 주어, 현재 조동사, 동사, 원형의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비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home. 만약 비가 오면 나는 집에 머무를 거야. 이렇게 will이라는 조동사를 써서 뭐뭐 할 거야 라고 평서문을 써도 되고 If it rains tomorrow, will you stay home?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너는 집에 머무를 거니? 이렇게 의문문으로 질문을 해도 되고 If it rains tomorrow, stay home. 만약 내일 비가 오면 집에 머물러. 이렇게 명령문을 써도 괜찮아요. would, could, might와 같은 과거 조동사를 쓰는 건 안 되지만 그 외에 현재 조동사를 쓴 평서문을 써도 되고 의문문을 써도 되고 명령문을 써도 돼요. 정리를 하면 과거 동사와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이 쓰였으면 가정법 if,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 동사 원형이 쓰였으면 단순 조건문의 if. 단순 조건문에서는 똑같이 if를 쓰는데 왜 현재 동사를 쓰는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만 이거 사실 아니야 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한 시제 앞당겨서 과거 동사를 써야 하지만 단순 조건문은 애초에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단순 조건문 if에서는 우리 이전에도 배운 적이 있는데 그 명제를 기억하시나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아무리 미래라고 해도 미래 시제인 will을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대신해준다. 즉 단순 조건문에서 아무리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해도 반드시 현재 동사를 써줘야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문장만 예시로 비교해 볼게요. If it snowed tomorrow, we would go skiing. 일단 이 문장에 쓰인 동사의 모양만 봐도 가정법인지 단순 조건문인지 알 수 있죠. 과거 동사와 과거 조동사가 쓰였으니까 가정법이네요. 해석을 하면 만약 내일 눈이 오면 우리는 스키 타러 갈 텐데. 가정법 문장으로 쓰였다는 것은 내일 눈이 올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눈이 오지 않겠지만 만약에 눈이 오면 스키 타러 못 가는 거 알지만 그 사실을 반대로 스키 타러 갈 텐데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아쉬움과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If it snows tomorrow, we will go skiing. 시제를 보니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단순 조건문이죠. 해석을 하면 만약 내일 눈이 오면 우리는 스키 타러 갈 거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눈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눈이 온다라는 조건이 성립되면 스키를 타러 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주의할 점은 tomorrow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쓰였어도 단순 조건문에서는 절대 will을 쓸 수 없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또 다른 예시로 I would go to class if I felt better tomorrow. 시제를 보니 과거 동사와 과거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이네요. 해석을 하면 내일 컨디션이 좋으면 수업에 갈 텐데 가정법을 썼다라는 것은 내일 컨디션이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거나 없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면서 그 사실을 반대로 만약에 괜찮아지면 그리고 수업에 못 갈 거라는 것을 알면서 그 사실을 반대로 수업에 갈 텐데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일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I will go to class if I feel better tomorrow. 이 문장에서는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단순 조건문이네요. 해석을 하면 내일 컨디션이 좋으면 나는 수업에 갈 거야. 단순 조건문을 썼다라는 것은 내일 나의 컨디션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좋아진다라는 조건이 성립되면 수업에 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정법 과거 문장과 단순 조건문 문장을 비교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시제예요. 과거 동사와 과거 조동사를 썼는지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를 썼는지만 잘 체크해 주면 돼요. 부가적으로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다루겠지만 둘을 절대로 짬뽕시키면 안 돼요. 과거 동사와 과거 조동사가 하나의 세트, 그리고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가 하나의 세트예요.
둘을 짬뽕시켜서 과거 동사와 현재 조동사를 쓴다든지 현재 동사와 과거 조동사를 쓰면 안 되는 점은 꼭 2번, 3번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명사절 if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차피 알아야 되는 문법이긴 하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셨으면 괜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스킵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통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학교에서는 가정법 if를 배울 때 가정법 if와 단순 조건문 if에 더불어서 명사절 if 또한 같이 배워요. 우리 명사절 if라는 것은 사과 문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이미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에 또 다른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을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더하기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인지에 따라서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부분이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문장을 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각각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에 따라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달라져요. 이번에 핵심 문법으로 배우고 있는 가정법 if 주어 동사와 앞서 비교한 단순 조건문 if 주어 동사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에요. 반면에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if 주어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명사절 if라고 불러요. 명사절 if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게 의미 자체가 달라요. 명사절 if는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명사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죠? 주어, 목적어, 보어. 즉, 이 명사절 if라는 친구도 이론적으로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만약 뭐뭐라면의 if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주어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고 보어 자리에도 잘 쓰이지는 않아요. 목적어 자리에 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명사절 if는 주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쓰일 거예요. 그리고 명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 if 주어 동사가 빠지면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부가적으로 우리 앞서 단순 조건문에서는 아무리 미래라고 해도 미래 시제를 쓸 수 없고 현재 시제로 대신해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만 그런 거고 여기 if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we를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진 if는 whether이라는 접속사로 바꿔줘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면 불확실한 상황에 이 표현을 쓰기 때문에 함께 쓰이는 동사가 don't know, wonder, doubt, not sure 등과 같이 뭐뭐인지 아닌지 모른다,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뭐뭐인지 아닌지 의심된다, 뭐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함께 쓰여요. 예문을 하나 살펴보면 I wonder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여기에 쓰인 if가 명사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일단 해석으로 판단하면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 궁금하다.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죠. 그 외에도 구조적으로 보면 I 나는 주어, wonder 궁금하다 동사. 궁금하다라고 하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목적어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로 쓰인 if 주어 동사예요. 부가적으로 명사절 if에서는 we를 써도 되기 때문에 여기 we를 써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총정리 겸 우리가 배운 if 3가지를 한눈에 비교해 볼게요. 먼저 가정법 과거 if.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형태는 if 주어 과거 동사 또는 were,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if 절과 주절에 위치는 통으로 바뀔 수 있죠. 가정법 과거 문장은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거나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상상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로 단순 조건문 if의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형태는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현재 조동사 동사 원형. 마찬가지로 if 절과 주절에 붙이는 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단순 조건문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단순 조건문 if에서는 아무리 미래를 나타내도 we를 쓰면 안 되고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명사절 if의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이기 때문에 주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 형태는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의 if는 주로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don't know,
wonder, doubt, not sure 등과 함께 쓰여요. 주의할 점은 명사절 if에서는 will을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셋을 비교해 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가정법인지 단순 조건문인지 명사절 if인지 if의 쓰임이나 용법을 묻는 문제라면 해석도 해보고 형태도 살펴봐야겠지만 쓰임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는 어법 문제라면 너무 심각하게 이게 가정법인지 조건문인지 명사절인지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형태를 보세요. 과거 동사와 조동사 과거의 짝꿍이 잘 쓰였는지 그리고 현재 동사와 조동사 현재의 짝꿍이 잘 쓰였는지 부가적으로 조건문 if에서 will 쓰면 안 되는 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잘 확인해주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배워볼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친구예요. 이 부분 또한 학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았으면 스킵해도 괜찮아요. 명사절 if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학교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만 짚고 갈게요. 우리 이제 가정법 과거의 원리와 생김새를 알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해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정법이라고 하면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거고 과거 동사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왜 과거 동사를 썼죠?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지만 이거 사실 아니야 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현재에서 한 시제 앞당긴 과거 동사를 썼어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동사를 쓸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완료 형태의 동사인 had pp를 써요. 근데 왜 과거 완료 시제인 had pp를 쓸까요? 마찬가지로 원래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지만 이거 사실 아니야 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과거에서 한 시제 앞당긴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즉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는 if 주어 had pp, 주어 과거 조동사 have pp예요. 앞에는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줬는데 왜 뒤에는 had pp가 아니라 have pp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원래라면 had pp가 맞겠지만 그리고 앞뒤로 똑같이 had pp를 쓰면 우리 친구들이 덜 헷갈리겠지만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had를 쓸 수 없고 동사 원형인 have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거나 과거 그때 당시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일에 대한 가정을 할 때 쓰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만약 뭐뭐였다면 뭐뭐였을 텐데 라고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If I had studied hard, I could have passed the exam. 시제를 보니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시제와 could have pp가 쓰였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즉 그때 과거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반대로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는데 그 사실을 반대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If I had been you, I would have listened to her. 시제를 보면 had pp, would have pp가 쓰였으니까 과거에 대한 가정이네요. 해석을 하면 만약 내가 너였다면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을 텐데 물론 현재에도 나는 너가 될 수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때 과거에 내가 너였다면 그때 과거에 그녀의 말을 들었을 텐데 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 유형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 가정법에서 핵심은 동사의 모양이라고 했죠. 과거 동사를 쓸 것인지, 과거 조동사를 쓸 것인지 등등 물어볼 수 있는데 가정법을 배운다라고 해서 앞뒤를 보지도 않고 냅다 과거 동사를 쓰면 안 돼요. 문법적인 이름으로 그게 가정법인지 조건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앞부분에 과거 동사나 조동사 과거가 쓰였는지 현재 동사나 조동사 현재가 쓰였는지를 무조건 파악한 뒤에 올바른 짝꿍을 써줘야 해요. 두 번째로는 가정법을 직설법 문장으로,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 문장으로 전환하기 문제. 시제와 동사의 모양에 특히 주의해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쓸 것인지 현재 동사를 쓸 것인지 긍정을 쓸지 부정을 쓸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용법이나 쓰임을 묻는 문제.
가정법 문장인지 단순 조건문 문장인지 또는 학교에 따라서 명사절 if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명사절 if는 해석을 보고 바로 알 수 있겠지만 가정법 문장과 단순 조건문 문장은 해석보다는 과거 동사가 쓰였는지 현재 동사가 쓰였는지 파악해 주세요. 네 번째로 가장 어려운 어법 문제. 어법 문제에서 또한 가정법인지 조건문인지 명사절인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시제를 확인할 것. 과거 동사,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짝꿍이 잘 쓰였는지, 현재 동사, 현재 조동사, 동사 원형 짝꿍이 잘 쓰였는지 시제와 형태를 위주로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 외로 모든 시제와 형태가 잘 쓰였다라는 가정 하에 부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단순 조건문의 will과 같은 미래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점 그리고 의미를 파악해 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영작이나 해석 문제.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첫 두 문제는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예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If she, the answer she could tell me. 가정법이 핵심 문법이라고 해서 냅다 과거 동사를 고르면 안 되고 반드시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주어진 동사의 형태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죠. 뒷부분을 보면 could tell,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이 쓰였으니까 앞부분에는 과거 동사인 knew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2번. 2번 If he, a policeman, he could help people.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을 보면 could help,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이 쓰였으니까 과거 동사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were. 이렇게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인칭에 관계없이 were를 쓰기 때문에 주어가 he이지만 were 쓰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was 또한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was를 쓸지 were를 쓸지 골라야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was, were 둘 다 보기에 있고 답이 하나라면 시험에서는 were를 골라주면 돼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또한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예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If he asks me one more time, I'm very angry. 주어진 부분을 보면 asks, 현재 동사가 쓰였네요. 즉 현재 동사의 짝꿍인 현재 조동사 동사 원형을 써줘야겠네요. 정답은 1번 will be. 물론 이렇게 단순 조건문인 경우에는 주절에 꼭 조동사를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 현재 시제를 써도 되기 때문에 5번 또한 답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만약 그가 나에게 한 번만 더 묻는다면 나는 화가 난다 보다는 화가 날 것이다. 즉 will be가 더 적절해요. 2번 If I had enough time, I to the concert. 교과서 문법 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에요. 주어진 앞부분을 보면 had라는 과거 동사가 쓰였네요. 즉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인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는 가정법, 직설법 전환 문제예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번 As I am busy, I can't visit my parents. 일단 as가 쓰인 직설법 문장이에요. 가정법에서 직설법으로 전환을 하든 반대로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제와 동사의 모양이에요.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 직설법에서는 현재 동사, 그리고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am이라는 현재 동사를 과거 동사로 바꿔줘야 하는데 가정법에서 비동사는 인칭에 관계없이 were를 쓰기 때문에 were. 근데 긍정은 부정으로 바꿔줘야 하니까 were not. 그리고 can't visit 이라는 현재 시제 동사를 과거로 바꿔야 하니까 couldn't visit. 근데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줘야 하니까 could visit. 즉 정답은 If I were not busy, I could visit my parents. 2번 If she had a flying carpet, she would fly all over the world. 이번에는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문제네요. 마찬가지로 시제와 동사의 모양에 주의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had라는 과거 동사를 현재 시제로 바꿔주면 has. 근데 긍정은 부정으로 바꿔줘야 하니까 doesn't have.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didn't have 쓰면 안 되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would fly라는 과거 동사를 현재로 바꿔주면 will fly. 근데 긍정은 부정으로 바꿔줘야 하니까 won't fly. 근데 이 문장은
해석상 그녀는 나르는 양탄자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를 날지 않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날지 못한다가 더 적절하기 때문에 can't fly가 문맥상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won't를 쓸지 can't를 쓸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어찌됐든 이 문제의 정답은 As she doesn't have a flying carpet, she can't fly all over the world. 다음으로 네 번째 또한 가정법, 직설법 전환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문장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직접적으로 전환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법으로 쓰인 문장과 직설법으로 쓰인 문장들을 보고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제예요. 1번 As I don't have enough money, I can't buy a house. 일단 해석을 하면 내가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문제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옆부분에 돈 X, 집 X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2번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a house.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이 있으면 나는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사실을 반대로 적은 가정법 문장이네요. 그럼 원래 사실은 뭐죠?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 2번 또한 마찬가지로 돈 X, 집 X. 3번 I don't have enough money, so I can't buy a house.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서 집을 살 수 없다. 같은 의미네요. 돈 X, 집 X. 4번 Because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a house.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집을 살 수 있었다. 4번은 반대의 의미네요. 시제 또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Because of not having enough money, I can't buy a house. 충분한 돈이 없어서 나는 집을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돈 X, 집 X, 1, 2, 3번과 같은 의미의 문장이에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는 if의 용법을 묻는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나머지와 용법이 다른 하나는 용법 문제에서는 시제를 잘 보라고 했죠. 1번 If it rains tomorrow, we must stay at home. 현재 동사와 must stay라는 현재 조동사 동사 원형이 쓰였으니까 1번은 단순 조건문. 2번 If you're busy, I will do that for you. 마찬가지로 현재 동사가 쓰였으니까 단순 조건문. 3번 If she were a child, she could wear this dress. 시제를 보니 were이라는 과거 동사와 could wear 과거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if예요.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4, 5번을 보면 다 현재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단순 조건문이에요. 부가적으로 5번에서처럼 단순 조건문에서는 주절에 의문문이나 명령문이 와도 괜찮아요. 다만 현재 조동사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과거 조동사를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 또한 if의 용법을 묻는 문제예요. 혹시 학교 선생님께서 명사절 if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 스킵해도 괜찮아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나머지와 용법이 다른 하나는 명사절 if는 동사의 형태를 봐도 되지만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정법 if는 만약 뭐뭐라면 명사절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1번 If I arrived on time, I could meet him. 해석을 하면 만약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하면 나는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가정법이죠. 2번 I could save many people if I were Superman. 만약 내가 슈퍼맨이면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할 텐데. 마찬가지로 가정법 if. 3번 If I were you, I would go to Ina's birthday party tomorrow. 해석을 하면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이나의 생일 파티에 갈 텐데. 가정법 if죠. 4번 I'm not sure if the meeting will be cancelled. 이 문장을 해석하면 나는 그 회의가 취소될지 아닐지 확신하지 못한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인 명사절 if로 쓰였네요. 즉 4번이 정답이에요. 부가적으로 뭐뭐인지 아닌지 if에서는 미래 표현인 will을 써도 괜찮다라고 했죠. 또한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if 문장에서는 꼭 미래 시제가 아니어도 I'm not sure if the meeting was cancelled.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를 써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의미적으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5번. She would invite him if she knew him well. 만약 그녀가 그를 잘 안다면 그를 초대할 텐데. 가정법 문장이죠.
다음으로 7번째 문제는 어법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의 형태와 시제이기 때문에 재차 언급하지만 이게 가정법인지 조건문인지 의미적으로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일단 전체 형태 확인하고 과거 동사, 과거 조동사 짝꿍, 현재 동사, 현재 조동사 짝꿍 잘 쓰였는지 확인하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쓰는 것 확인해주고 마지막으로 조건문 if에서는 will 쓰면 안 되는 점만 유의해주면 돼요. 1번 If he helps me, I could finish the work in time. 시제를 보니 현재 동사와 과거 조동사가 쓰였으니까 1번은 탈락. 둘 중에 하나를 바꿔서 짝꿍을 맞춰줘야겠죠. 2번 If you were in my shoes, what will you do? 이 2번 문장처럼 특히 의문문은 조동사와 동사 원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실수하기 쉬워서 더욱 주의해줘야 해요. 시제를 보니 과거 동사와 현재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2번 또한 탈락. will 대신에 would를 써야 돼요. 3번 If I would be rich, I would build schools for poor children. 3번 또한 틀리기 아주 쉬운 문장이에요. 언뜻 보면 앞뒤로 과거 시제가 쓰였기 때문에 옳은 문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if 절에는 조동사가 아니라 그냥 과거 동사, 그리고 주절에는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if 절과 주절에 모두 조동사가 쓰여서 틀린 문장이에요. would be 대신에 과거 비동사인 were로 바꿔줘야 해요. 즉 3번은 틀린 문장. 4번 If he will be busy, he can't come to the party. 이 문장은 가정법이 아니라 단순 조건문인데 단순 조건문에서는 아무리 미래를 나타내도 will을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대신해준다라고 했죠. 만약 그가 바쁠 것이면이 아니라 만약 그가 바쁘면 즉 will be 대신에 is를 써줘야 해요. 4번 또한 틀린 문장. 5번 If he knew my address, he would send me a letter. 가정법 문장인데 if 절에는 과거 동사인 knew 그리고 주절에는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인 would send 잘 썼네요. 물론 가정법에서는 시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끔 의미적으로 틀린 문장을 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해석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해석을 하면 만약 그가 내 주소를 안다면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낼 텐데 의미적으로도 괜찮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 또한 어법 문제예요. 이 문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스킵해도 괜찮아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배운 학생들은 괜히 긴장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가정법 과거가 됐든 과거 완료가 됐든 동사의 모양과 시제만 잘 파악해주면 돼요. 현재 동사, 현재 조동사, 동사 원형이 하나의 짝꿍, 과거 동사,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이 또 다른 짝꿍, 마지막으로 had pp와 과거 조동사 have pp가 하나의 짝꿍. 물론 고등과정에 들어가면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서 시제를 혼합해서 쓰는 가정법 또한 배우게 되는데 중학 내신에서는 이 세 개의 짝꿍이 각자의 짝꿍과 잘 쓰였는지만 파악해주면 돼요. 1번 If I found your wallet, I would have let you know. if 절에는 found라는 과거 동사, 주절에는 would have pp, 과거 완료가 쓰였으니까 1번은 틀린 문장. found 대신에 had found로 고쳐주면 돼요. 2번 If I had no homework, I would spend my time playing games. 시제를 보니 if 절에는 과거 동사, 주절에는 would 동사 원형, 일단 시제가 잘 쓰였네요. 의미적으로도 보면 만약 내가 숙제가 없으면 나는 게임하는데 내 시간을 쓸 텐데 잘 쓰였어요. 물론 가정법에서는 시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해석하는 것은 기본이죠. 2번은 옳은 문장이에요. 3번 If she had had a car, she would have driven me to the airport. 3번 문장은 had라고 쓰여서 괜히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had pp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하죠. 근데 가지다 라는 뜻의 동사인 have의 pp 형태가 뭐죠? had. 즉 가졌었더라면의 뜻으로 have라는 동사의 과거 완료 시제의 형태는 ha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제가 일치되고 있는지 보면 if 절에는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시제, 그리고 주절에는 would have pp 형태의 잘 쓰였고 의미적으로도 보면 만약 그녀가 과거에 차가 있었더라면 과거에 그녀는 나를 공항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을 텐데 괜찮네요. 3번 또한 옳은 문장이에요.
4번 If I were an active person, I enjoyed outdoor activities. 언뜻 보면 옳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가정법에서는 주절에 반드시 조동사를 써줘야 해요. 즉 4번은 틀린 문장. enjoyed 대신에 would enjoy를 써야 해요. 5번 If I had a cute dog, I would have walked him every day. 시제를 보니 if 절에는 과거 동사, 주절에는 would have pp, 시제가 일치하지 않네요. 5번은 틀린 문장. 다음으로 9번째 문제는 객관식 해석 영장 문제예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주어진 우리말과 의미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1번 If I know his number, I can call him. 주어진 문장을 보면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전화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1번 문장에서는 만약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다면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라는 명확한 사실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요. 2번 If I knew his number, I could call him. 만약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라는 명확한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만약에 번호를 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의미가 일치해요.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Unless I know his number, I can't call him. 일단 unless는 if의 반대말로 뭐뭐 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인데 해석을 하면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면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의 문장인데 이 문장 또한 시제를 보면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알지 못하면 전화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의 문장인데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라는 명확한 사실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요. 4번 As I don't know his number, I can't call him. 내가 그의 번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현재 내가 그의 번호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전화할 수 없다라는 사실과 일치하죠. 4번 또한 정답이에요. 5번 If I didn't know his number, I couldn't call him. 가정법 문장인데 해석을 하면 만약 내가 그의 번호를 알지 못하면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을 텐데 가정법은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의 원래 사실은 뭐죠?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알아. 그래서 그에게 전화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의 번호를 모르면 그에게 전화할 수 없을 텐데 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나는 그의 번호를 모른다 라고 했죠. 즉 5번도 틀린 문장.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4번이에요. 이 문제는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고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주어진 사실이 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에 주어진 사실은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몰라. 그래서 전화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주어졌죠. 그럼 그 사실에 부합하는 것들만 골라주면 되는데 1번과 3번은 내가 그의 번호를 확실하게 모른다라는 사실을 제시한 게 아니라 알 수도 있고 모를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안다면 또는 만약에 알지 못하면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5번 문장에서는 가정법이 쓰였는데 5번 문장의 사실은 내가 그의 번호를 안다라는 거니까 주어진 문장과는 반대예요. 즉 이 문제는 사실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요.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주어진 단어를 우리말에 맞게 바르게 배열하시오. 만약 언니가 집에 있다면 나는 언니에게 날 태우러 오라고 부탁할 텐데 이 문장은 교과서 문법 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 조건에 단어의 형태를 변형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배열이 아니라 어법에 맞게 단어의 형태를 바꿔줘야 하는 점 유의해서 영작해 볼게요. 일단 만약 언니가 집에 있다면 이라고 할 때는 if my sister 그리고 집에 있다라고 하면 be at home인데 가정법이니까 과거 비동사를 써서 were at home 나는 부탁할 텐데 이니까 I would ask 과거 조동사인 would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언니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까 her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무엇을 부탁할지 적어줘야 하는데 구조를 보니 ask라는 동사와 함께 목적어인 언니가 뭐뭐 할 것을 부탁하다이기 때문에 ask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의 오형식 구조의 문장으로 적어줘야 해요. 날 태우러 오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to pick me up. 이렇게 가정법 영상이 마무리되었어요. 일부러 중간에 어려운 문제들도 섞어서 출제했는데 난이도가 낮은 학교라면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해주면 되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학교라면 여러 변형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모두 열공 안녕 뿅!